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죠. 결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처럼 결혼 만류 대상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결혼 추천 대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만류 대상만 계속 얘기를 하면 도대체 누구랑 결혼할 수 있겠는가? 과연 결혼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럼 괜찮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결혼 추천 대상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중산층과 결혼해라. 정신적 중산층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산층이란 말을 했을 때는 외형적인 중산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신적 중산층, 심리적 중산층을 말을 하겠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가 늘 바닥이다.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물질적 풍요에 비한 정신적 수준, 물질적 풍요에 못 미치는 정신적 수준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좀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 전체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다 낮아진 하향 평준화가 된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지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절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큰 과업이었던 5천년의 역사가 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절대 가난의 문제, 즉 밥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충분하다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신적 가치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천박함이나 내적인 심리적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는 없죠. 오히려 정말 좀 거드름 피우고 아주 그런 어떤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 더 천박해 보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내면적으로 꽉 찬 사람은, 뭔가 속이 꽉 찬 사람은 풍겨나오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허접한 옷을 입어도 가릴 수 없는 그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쾌락과 행복은 별개 수준인데 쾌락이 행복이라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겠죠. 쾌락은 쾌락일 뿐이고 행복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좌우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 중산층의 기준은 다분히 물질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저 사람 참 잘 살아, 잘 살고 싶어, 잘 살아보세 이런 말들은 다분히 어떤 경제적인 풍요, 부자가 되는, 요즘에 아이 대놓고 부자 되십시오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산층의 기준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이 중산층의 기준 몇 가지를 쭉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부채가 없는, 빚이 없는 30평대 아파트. 두 번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그리고 2000cc급의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연 1회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중산층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그러죠. 자, 이 조건을 보면요, 대부분 다 외형적인 조건들입니다. 물질적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또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자, 첫째, 외국어 하나는 구사해야 되고,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겠고, 남들과는 좀 차별이 나는 그런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참정신도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한편 이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 독단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번째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 불의, 불행, 불법에 대응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 중산층의 기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되고,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고,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비평지 하나 정도는 정기고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분히 물질적 요소의 중산층의 기준을 두는 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소 정신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그런 부분에 중산층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신적 중산층이 되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교양과 소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양이란 말과 교양이란 말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자, 소양이란 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을 말한다 라고 하죠. 자, 이를테면 이런 문구에서 등장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문학적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말에 대한 소양 부족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교양이란 말은 지식과 정서, 도덕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을 말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교양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교양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교양 강좌다 이런 이름으로 어떤 세미나나 어떤 포럼이나 어떤 강연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 교양 강좌란 지식이나 정서,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적합한 원만한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개설하는 강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대학에서 교양 강좌, 또 교양 과목 이런 게 있죠. 대학에서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원만한 품성을, 원만한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또는 이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강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양 강좌는 다분히 문화적인 요소, 정신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신적 중산층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혼 이후의 삶,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중년층이 되고 노년층이 되고 혹은 권태기가 오고 그랬을 때 혹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정신적 중산층이어야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을 싹 틔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시 응집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신적 중산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어떤 끌림에 의한 결합이지만 결혼이란 의지를 동반한 노력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끌림 자체가 사라져 있고 퇴색된 마음속에 어떤 끌림이 없는 어떻게 감동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교양과 소양이 있는 사람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지켜나갈 수 있고요. 또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다시금 풀어갈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다시금 또 싹을 틔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지만 그게 바닥이 없는 사람, 바탕이 없는 사람은 다시금 결합을 하거나 다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무가, 식물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지만 뿌리 자체가 없거나 죽어버렸다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결혼 추천 대상 첫 번째로 정신적 중산층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